네,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은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 하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소목 김양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예. 역사가 과연 진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퇴보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네.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네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또 프랑스도 지금 시위 때문에 뭐 전국이 엉망이고 네. 네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최근에 뭐 시위로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네.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가 이런 고민을 담은 그런 영화인데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만든 One Battle After Another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 끝없는 전투, 전쟁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테아나 테일러, 션 펜, 그리고 베니시오 델 토로 이런 뭐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아니 뭐 배우들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주연 배우급이 여러 명 등장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화가 시작되면 일련의 그 시민 운동가들이 네. 캘리포니아 그 남부 지역 네. 거기에 있는 이제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인데요. 여기 이제 난민 수용소가 있어요. 불법 이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캠프 같은 것이죠. 예. 여기에 프렌치 75라는 이 단체의 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수용소를 습격을 해요. 네. 그리고 그 군인들을 제압하고 미리 준비한 트럭에다가 이 수용돼 있는 난민들 또 불법 이민자 입국자들 태워가지고 막 빼돌려고 해요. 그리고 난민들에게 자유를 뭐 이러면서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게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다가 검거된 그 이민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프렌치 75의 멤버들은 이 수용소를 이제 무장 해제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여기 이제 캠프의 대장이라고 할까요? 책임자가 있는데 그 스티븐 록조라는 대위예요. 캡틴 록조. 이 사람을 이 행동대장인 퍼피디아, 이제 여성 흑인 여성인데요. 막 조롱을 해요. 이 방송에서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어쨌든 록조 대위를 불러가지고 야, 내 앞에서 너의 성기를 세워봐. 뭐 이런 식으로 막 능멸을 해요. 그러니까 록조 대위는 이제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억지로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막 이렇게 연출이 돼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록조, 캡틴 록조가 이 퍼피디아를 보면서 성적인 매력을 또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예. 이제 프렌치 75라는 단체가 막 은행도 습격하고 법원도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해요. 예. 일종의 뭐 사회적 메시지라면서 테러 같은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록조 대위가 퍼피디아와 프렌치 75를 막 뒤쫓거든요. 예. 근데 이들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퍼피디아가 막 앞에서 앞장서하는 이걸 망원경으로 지켜보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내용이 좀 이상한데 이거. 네. 아니 혁명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남녀간의 뒤틀린 애정 영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계속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그런 영화는 아닌데 그런 네. 요소도 이 영화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록조 대위와 상관없이 퍼피디아는 그 프렌치 75라는 단체에 또 폭발물 전문가가 있어요. 게토 페시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어요. 네.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요. 예. 근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퍼피디아가 심각한 우울증에 막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산후 우울증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퍼피디아는 혁명투사요 또 대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아이 엄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할까? 몸매도 달라지고 가슴도 처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러다가 퍼피디아가 이 팻 칼훈에게 폭탄선을 내요. 네. 이 게토 팻 칼훈에게 너가 아이를 맡아라.
그리고 나는 혁명투사기를 가겠다. 오. 그리고 이제 동지들과 은행을 이렇게 습격을 해요. 네. 하는 이유는 이제 자본주의의 뭐 폐해 이런 거 이제 세상에 알린다. 이런 예. 이제 뭐 목적이었죠. 네. 어쩌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 퍼피디아 75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기들만의 수칙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건물을 폭파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멤버 한 명이 실수로 사람에게 총을 발사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록조 대위에게 이 퍼피디아가 검거가 돼요. 근데 그 록조는 퍼피디아에게 좀 애정을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록조가 퍼피디아에게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하나는 자신과 애정 행위를 할 것. 둘째는 동료들의 정보를 넘길 것. 네. 그러면 너는 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게 뭐예요, 정말? 이거 좀 상황이 극적이긴 하네요, 근데.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영화의 이제 후반부는 이후의 이야기를 막 다루는데요. 네. 16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중반부의 영화가 시작돼요. 자, 동지들이 다 검거되고 잡히고 이러니까 자, 팻 카룬 아까 전에 그 퍼피디아와 결혼한 백인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기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네. 이 아기를 데리고 숨어버리거든요. 이름도 바꾸고 밥 퍼거슨이라 바꾸고 딸은 윌라 퍼거슨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주 뭐 시골로 숨어버리는데 자 스티븐 록조는 그 프렌치 75라는 단체를 소탕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축적 승승장구에서 대령이 되었어요. 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단체가 등장해요. 네. 이건 이제 백인 우월주의예요. 백인 어떤 고위급 정치인들 또 뭐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사교 클럽인데 여기서 스티븐 록조를 불러요. 그리고 너를 우리 단체의 클럽에 가입시켜주겠다. 단 조건은 그 프렌치 75의 잔당들 특히 윌라 퍼거슨, 밥 퍼거슨 얘네들을 잡아와라. 이래서 뭐 록조가 또 잡으러 가고 도망다니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영화의 중후반부입니다. 이야, 이거 열심히 들었는데도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목이 좀 시사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일단 영화의 핵심 주제는 약간의 뭐 전체주의 또 파시즘 이런 거에 맞서는 인권 운동가들의 어떤 삶을 다루고자 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1년에 그 노예 해방 선언을 하잖아요. 예. 그때에 남부 지역에 있던 흑인 노예들을 북부 지역으로 이제 몰래 빼돌린 조직이 있었거든요. 예. 백인 조직인데 예. 지하철도라는 그 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100년이 지난 이후에 1965년에 그 남부주인 엘라베마주 몽고메리라는 지역에서 그 유명한 이제 그 말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끄는 몽고메리 대행진 이게 인권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네. 그 당시에 뭐도 역시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었고 운동가들이 또 열심히 자유를 위해서 또 네. 투표권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 영화는 현대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인권 뭐 흑인 아이가 이제 백인에게 경찰에게 이렇게 강제적 과잉 진압돼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one battle after another. 그러니까 전투는 계속된다. 혹은 자유를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지만 운동가들이 완벽한 건 아니다. 그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한계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지만 계속 전투는 해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이제 끝없는 전투라고 하셨는데 뭐 또 계속되는 전투 뭐 이렇게 또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역사는 진보하는가 퇴보하는가 예.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선형
상향 곡선으로 역사는 흐른다. 아, 나선형 상향 곡선. 네. 그러니까 예. 언제나 사회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차별이 있잖아요. 예. 경제적 불평등도 있고 예. 정치적 불안도 있고 마치 역사가 굴러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향과 하향을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위를 향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100년 전에는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 있잖아요. 네. 또 흑인들도 100년 전에 받던 차별보다 지금은 다른 문제로 차별받지 많이 네. 개선되었잖아요. 네. 경제적 불평등도 지금은 뭐 굶어 죽고 막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네. 상대적 불평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문제는 있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점들 위해서 싸우고 또 애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영서목 오늘도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